내가 당신 딸 미소를 죽게 만들었어. 민두식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은 호텔방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구출된 직후의 안도감도 잠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백설이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백설이는 순간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민두식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문태경 역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채 굳어버렸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며칠간의 감금으로 헬쑥해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그놈이 전부 말해줬어. 내가 거기서 영영 썩어 죽을 줄 알았는지 아주 신이 나서 떠벌리더군. 당신이 루시아가 아니라 백설이라는 것도, 죽은 미소의 엄마라는 것도. 백설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비밀, 복수를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한 남자의 고백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네.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집안에 들어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 그런데 그 어둡고 차가운 독방에 갇혀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더군. 오죽했으면, 오죽 원한이 사무쳤으면 죽은 딸의 복수를 위해 제 인생까지 내던졌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민두식 회장은 위태롭게 몸을 일으키더니 단단한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한 여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네. 이제 와서 내가 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나. 죽은 당신 딸이 살아 돌아올 리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죄해야겠어. 죽은 미소와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네.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백설이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증오하고 또 증오했던 대상의 완전한 붕괴 앞에서 백설이는 복수의 짜릿함 대신 끝 모를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며칠 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납치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도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바로 그 순간 백설이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분명 민두식 회장의 번호였습니다. 나다. 놈들이 잠시 한눈을 판다. 이 주소로 와서 나를 구해다오. 시간이 없다. 짧은 메시지 아래에는 낯선 주소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백설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문태경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문태경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할 만큼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를 유인하려는 함정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백설의 역시 문태경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회장님이 저곳에 계신다면요? 우리가 가지 않아서 회장님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우린 평생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읽은 문태경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만약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 테니
백설의 씨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두 사람 사이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 문자에 적힌 주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한참 벗어난 외곽, 인적이 드문 도로 끝에 낡고 음산한 모텔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스산한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마치 죽은 공간 같아요. 차에서 내린 백설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문태경도 동의하며 그녀의 앞을 막아서듯 조심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찾아야 할 곳은 203호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올라 203호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자 문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 안에는 먼지만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차장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김선재가 검은 렌즈에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텔 건물에서 나란히 걸어 나오는 백설이와 문태경의 모습을 향해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찰칵 찰칵거리는 기계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차고 넘치지. 김선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각도, 표정,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차에 올라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잔인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사내 익명 게시판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실종 중 벌어진 루시아 사장과 문태경 본부장의 은밀한 미래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에는 백설이와 문태경이 낡은 모텔 앞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고 복도를 지나는 모든 이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두 사람의 불륜 스캔들이었습니다. 백설이가 회사에 출근하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온 백설이는 컴퓨터를 켜고 사내 게시판에 접속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사진을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분명 민두식 회장을 구하기 위해 갔던 장소였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설이는 다급하게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게시판 보셨어요? 우리 사진이 올라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문태경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서늘한 분노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생각보다 더 악랄하군요. 김선재, 그자가 꾸민 짓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미행했던 겁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민경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회장 대행실로 김선재를 불러들였습니다. 김선재는 특유의 선홍빛 잇몸을 드러내며 비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처리했어요, 김 변호사. 이제 저 둘은 그걸로 끝이에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저마다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민경채는 준비한 프로젝터 화면에
백설이와 문태경의 사진을 크게 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강유통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행방이 묘연한 이 비상 상황에 회장님의 부인이자 우리 회사의 사장인 루시아가 문태경 본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 대행님, 이 사진만으로 불륜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경채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익명의 제보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재 중인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회장 대행의 권한으로 회사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루시아 사장과 문태경 본부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의 서슬 퍼런 압박과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 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던 백설이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문태경이 그런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민경채의 뜻대로 두 사람의 직위의 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경채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섰고 김선재는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복도에서 백설에 문태경과 마주친 김선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짐 쌀 준비나 하시죠. 불륜 커플 나으리들. 그의 모욕적인 말에 백설이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문태경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문태경은 김선재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은 과연 깨끗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선재는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겁니까? 회장님 생사도 모르는 이 판국에 그새를 못 참고 회장님 와이프나 꼬셔서 모텔로 향하는 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지르는 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지. 문태경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김선재는 여유롭게 웃으며 품 안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억울하시면 증거라도 가져와 보시든가요. 예를 들면 이런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그가 흔드는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교묘한 각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이를 악물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문태경은 넋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선재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 그에게서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백설이에게 연락을 취한 그는 김선재의 차를 은밀하게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향했고 한참을 달리자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정신병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신병원? 저런 곳에 왜? 백설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습니다. 설마 회장님께서 저 안에 계신 걸까요? 두 사람은 차를 멀찍이 세운 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약 30분 후 김선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유유히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김선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병원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로 위장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으며 방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민두식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굳게 닫힌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저 아래에 무언가 있습니다. 문태경의 직감에 따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복도 끝 육중한 철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힘겹게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두식 회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백설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민두식 회장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초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문태경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자 민두식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백설이와 문태경의 얼굴을 확인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은 깊은 혼란과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감금된 자신에게 남기고 간 잔인한 진실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의 호텔방.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민두식 회장 앞에서 백설이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무너지는 모습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민두식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 진정한 사죄의 의미로 민강 유통을 문태경 본부장과 백설의 자네에게 상속하겠네. 이것이 내가 평생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인 방법일세. 바로 그 시각 민강 유통 본사 이사회실에서는 민경채가 주도하는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루시아 사장과 문태경 본부장을 풍기문란 및 회사 명예실추 혐의로 즉시 해임할 것을 최종 제안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사들 중 누구도 감히 그녀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민경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표결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 쾅! 육중한 이사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일제히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왕의 위엄을 잃지 않은 민두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은 백설이와 문태경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들 중 누군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김선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거기서 탈출한 거야? 민두식 회장은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딸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채야, 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민경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제 딸 민경채와 저기 있는 김선재 변호사에게 납치되어 정신병원 지하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하지만 민두식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설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사장과 문태경 본부장의 불륜설은 저 두 사람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꾸민 완벽한 조작입니다. 김선재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말로만 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문태경이 앞으로 나서며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는 김선재와 민경채가 모든 계획을 꾸미는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루시아 사장과 문태경 본부장을 해임하게 되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정신병원에 가둬둔 회장님한테도 알려드려야겠어. 아주 꼴 좋다고 말이야. 이사회실은 완벽한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경채와 김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사회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전 당신 딸이란 말이에요. 민경채는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민두식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김선재는 백설이와 문태경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그 역시 속수무책으로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민두식 회장은 다시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수많은 과오들을 반성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민간 유통을 누구보다 아끼고 정직하게 이끌어갈 문태경 본부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백설의 사장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태경이 당황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민두식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자네와 자네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세. 그로부터 6개월 후 민강유통은 문태경이라는 새로운 리더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백설의 역시 루시아라는 가짜 이름을 벗고 자신의 본명으로 당당하게 사장직을 수행하며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설이와 문태경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백설이는 문태경의 손을 잡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경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문태경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겁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미소도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고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하늘에서 엄마 꼭 지켜봐 줘야 해.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하는 주례의 말과 함께 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문태경은 백설이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객들 틈 식장 한쪽 구석에서 민두식 회장이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회와 속죄 끝에 찾아온 그의 인생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납치된 회장, 불륜으로 조작된 스캔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복수.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된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민두식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